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 뇌졸중의 증상과 위험인자.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일단 한번 발생하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어렵게 회복한 이후에도 또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뇌졸중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관리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이란? 뇌졸중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 조직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뇌세포가 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고 고여서 뇌 손상이 온 상태를 말합니다. 뇌졸중의 증상, 뇌졸중의 5대 증상. 뇌졸중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리고 감각이 둔해짐,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갑자기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남, 갑자기 벼락이 치듯이 심하게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증상이 나타남,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잘 걷지 못함.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갑자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뇌졸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뇌졸중의 위험인자와 원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5대 증상이 아니라도 기존에 없던 이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졸중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 손이 떨리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뒷목이 당기고 뒷골이 뻐근한 증상, 양손 혹은 양발이 저린 증상, 팔다리가 뻣뻣한 증상 등은 뇌졸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졸중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뇌졸중의 경고 증상, 일과성 허혈 발작. 일과성 허혈 발작이란 일시적으로 뇌동맥 하나가 막혔다가 다시 열림으로써 신경계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들은 보통 30분 이내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어 겉으로는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검사를 해보면 이미 뇌졸중이 와 있기도 하고 조만간 심각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므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즉시 응급실로 찾아가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성 증상이 나타나는 뇌졸중의 위험 신호로서 뇌졸중 환자의 20에서 40%에서 이러한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한 날로부터 처음 1년이 매우 위험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뇌졸중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크게 연령, 가족력, 인종의 경우처럼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와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경우처럼 본인과 가족의 노력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인자로 구분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벽이 손상되어 동맥경화가 많이 생기므로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 발생률은 55세 이후로 10세가 증가할 때마다 약 2배씩 증가합니다. 가족력. 혈연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뇌졸중을 앓은 경우에는 뇌졸중에 걸릴 유전적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뇌졸중을 앓으셨던 경우에는 보통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률이 1.4에서 2.4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딱딱해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더 빨리 진행됩니다. 전체 뇌졸중의 60에서 70%가 고혈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뇌경색 환자의 5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에서 8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 4에서 5배 정도 뇌졸중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대략 성인 인구 5명 중 1명은 고혈압이 있으므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체내 지질 성분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촉진되며 혈압이 상승하므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3배 정도 높으며 당뇨병을 오래 앓은 사람일수록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있는 뇌졸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뇌졸중 후유증의 회복이 느리며 재발이 더 잘 됩니다. 흡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은 뇌졸중의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 뇌혈관의 손상을 가속시킴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1.5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건강한 삶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일단 금연을 하면 점차적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 과음이나 폭음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뇌출혈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고혈압을 일으켜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도를 크게 높입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한 계절에 과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하루 2잔 이내의 소량의 음주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심장질환,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안에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우리나라 전체 뇌졸중 원인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고만 있는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이 형성되면서 뇌경색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은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끈기 있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혈액에 지방질이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이것이 혈관 내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도 뇌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가 됩니다. 뇌졸중의 기타 위험인자 관련 질환 뇌동맥류나 뇌혈관 기형, 모야모야병 등의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일과성 뇌허혈을 경험한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의 과거력 과거에 뇌졸중을 앓은 경우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2차 뇌졸중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비만, 과음, 스트레스 등의 나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뇌졸중을 나쁜 생활 습관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쁜 생활 습관은 뇌졸중 자체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뇌졸중의 원인 질병도 일으키므로 뇌졸중의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쁜 생활 습관을 즉시 교정하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만성 질병을 꾸준히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개념과 증상 및 위험 인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